플로리다주와 조지아, 네바다, 켄터키 등 7개 주에서 입원 환자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근 술집과 식당 등에서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해이해진다면 정상화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미국인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두고 의회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화당은 실업수당 연장이 사람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가까이 진전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급속도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8,972명 늘어난 401만 401명, 사망자는 889명이 늘어 14만 4,72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25명이 늘어 43만 5,596명, 사망자는 15명이 늘어난 3만 2,59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66명이 늘어나 18만 3,180명,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15,8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입원 환자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와 조지아, 네바다, 켄터키를 포함한 7개 주에서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많은 건 증세가 심한 것인 만큼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1,347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 수가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9,40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조지아, 네바다, 켄터키, 노스다코타, 아칸소, 몬태나주 등 7개 주에도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의 증가는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 들여다봐야 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84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며 누적 환자가 39만 1,538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환자는 곧 4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주 40만 7천여 명을 앞지를 기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2,2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6%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187명, 조지아주에서는 2,4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뉴욕은 어제부터 경제재개 4단계에 돌입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술집과 식당 등에서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계속 해이해진다면 정상화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일 CNN 등 언론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술집과 식당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며 정상화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주말 동안 에스토리아, 퀸즈, 맨하튼 동부 유흥가 등에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린 주민들을 향해 어리석게 굴지 말라며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면 재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남부 지역에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호전된 현재 상황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룬 진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진앙지였다가 엄격한 통제로 상황이 호전되면서 경제 4단계 재개까지 돌입했지만 주민들이 계속 해이해진다면 다시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뉴욕주는 19일 검사한 49,342명 중 5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716명으로 줄었지만 8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은 1.0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트럼프 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애국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국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단합하고 노력한다며 많은 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마스크 착용을 애국적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트윗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자신의 흑백 사진을 올리고 나보다 더 애국적인 사람은 없다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이후 5월 초부터 점차 확산세가 안정됐지만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이달 들어선 하루 7만 명 이상이 확진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확산 초기부터 공개된 자리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다 6월 중순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다시 확산하자 여론을 의식하고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이라는 풀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미국인은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7%의 응답자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대답했고 무려 13% 가까이는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미국인이 절반이 안 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2일 갤럽 패널로 등록된 18세 이상 미국인 중 무작위 3,6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여부에 응답자 47%만 항상이라고 답했습니다. 27%는 매우 자주라고 대답했고 11%는 가끔, 3%는 드물게, 13%는 절대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강한 미국 정서를 고려하면 이런 결과도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갤럽은 최소한 마스크를 매우 자주 착용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가까이 있을 때 착용 권고를 더 잘 준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미국인 중 44%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아닌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10%가 거리두기 차원에서 완전히 고립 중이라고 응답했고 34%는 주로 고립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서 공식 사망자 숫자를 그대로 믿는다는 미국인은 31%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31%는 집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1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분의 1 가까이인 31%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집계치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질문했을 때는 23%가 사망자 집계 발표가 실제보다 부풀어져 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조사 시점인 이달 중순 미국의 총 사망자는 13만 5천 명 정도였고 오늘 기준 14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중순 조사에서 37%는 발표치보다 실제 사망자가 많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사망자가 집계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비율 31%보다 6%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와 같다고 본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층은 59%가 수치가 부풀어져 있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61%가 실제 사망자는 공식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의회가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600불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꺾는다면서 사람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초당적으로 통과된 앞서 4차례의 경기부양 법안과 달리 5차 부양책은 여러 지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별 실업수당에 연방정부가 $600를 얹어주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여부가 그 쟁점입니다. 20일 파이낸셜 타임스,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이번 주 중 공화당 상원이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문우신 장관은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구상에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오는 25일 종료되는 추가 수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우신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세액공제를 통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연방정부 자금이 근로 의욕을 꺾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낭보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도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20일 실험용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6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 결과 두 차례 백신을 복용한 접종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T세포란 일종의 백혈구로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겨냥한 면역체계 공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 측은 또 피실험자들의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의 효험을 증명하기 위해 이달 말 최대 3만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역시 이날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1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백신 접종자 전원의 체내에서 중화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 주요 재확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교육부가 오는 8월 공립학교의 재개방을 명령했는데요. 이런 학교 재개방 강행에 교사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교원 노조가 주지사와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 재개방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교육자 노조연맹인 플로리다 교육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 교육자들이 학생과 교육자,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마이애미 주 법원에 제기됐고 소송 대상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 교육부 등입니다.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감염이 주 전역에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모하고 안전하지 못한 공립학교 캠퍼스 재개방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지만 이른바 미니 트럼프로 불리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간 코로나19의 확산 심각성을 경시해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엔 플로리다 교육부가 디센티스 주지사의 대면 수업 재개 요구에 응하고 오는 8월 주내 학교 재개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협회 소속 패드릭 잉그럼 회장은 성명에서 주지사는 바이러스가 통제할 수 없이 급증하는 플로리다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플로리다 주 헌법은 공립학교의 안전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교원 외에도 일부 학부모가 이번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가까이 진전됐습니다. 지난 6월 중 문호부터 3개월 연속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적체를 크게 해소했습니다.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9년 4월 1일로 지난 7월 중 문호에 2018년 4월 15일보다 11개월 2주나 진전됐습니다. 또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2020년 4월 1일로 1년 진전돼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지속적으로 동결됐던 적체를 해소했습니다. 취업 이민의 우선 일자는 노동부에 노동 승인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 승인을 받는 데만 통상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취업 3순위의 적체는 거의 해소돼 오픈 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취업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 특기자와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도 지난 5월 중 문호부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는 급속도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결 없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일일 확진자 수는 2,000명대였는데 절반 이상이 41세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2차 셧다운 조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젊은 층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일일 확진자 수는 2,850여 명, 이 중 절반 이상인 53%가 41살 이하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른 경제 재개가 이 같은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LA 카운티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재확산세가 시작됐고 일터 복귀와 모임이 잦아지면서 젊은 층의 확진과 더불어 입원율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Without a doubt, the number one driver of the surge that we're experiencing today is simple to identify. People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they're not adhering to the recommended prevention measures. Contact tracing will not solve that. 앞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LA시가 너무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LA시가 다시 봉쇄령을 발령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s not just what's opened and closed, it's also about what we do individually. It's about the people who are getting together outside of their households with people they might know. It might be their extended family. It might be friends. They might think because they got a test 2 weeks ago that it's okay, but it's not.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노년층과 비교해 치사율이 낮다고 하지만 심장이나 폐,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10대들의 코로나19 전파력이 성인보다 강하다는 한국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즈니스를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보건행정명령을 위반한 비즈니스에는 벌금과 최대 면허 취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해 적발하는 비즈니스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재난 대응팀의 직원 수십 명이 매일 보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즈니스에 파견돼 규정 준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 당국의 경고에도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파견 직원들은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LA시 검찰과 경찰에 공유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보건 행정명령을 위반한 비즈니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즉각 면허를 철회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주 동안 LA시의 규정 위반 업소 관련 신고는 549건이 접수됐으며 수천여 곳의 비즈니스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연방재무부가 15만 달러 이하의 PPP에 대해서는 대출액 전액에 대해 자동으로 탕감을 해주고 새로운 PPP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7일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들에 대한 PPP 탕감 규정을 완화해 15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도 대출액 전액을 자동으로 탕감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식당업주 지원을 위해 총 3천만 달러의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존 브램닉 주 하원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영업 재개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식당 업주의 구제 명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올 가을 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일 올 가을 학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학기 내내 원격 수업에만 참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교육국이 이번 주 안으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일 뉴욕시 경제 재개가 4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MTA 측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차와 전철 내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 페인버그 MTA 회장 대행은 이날 NI1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추운 가을 겨울철이 되면 더 많은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며 부스 내에 이미 마스크가 비치돼 있지만 이제는 기차나 전철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과 밤 한때 천둥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후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적지만 천둥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